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중국의 서남쪽 베트남과 인접한 곳에 광서 장족 자치구라는 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성의 수도는 남녕이며 그곳에는 옹강이라는 강이 서에서 동쪽으로 관통하고 있죠. 남녕시 옹강군은 아마도 이 옹강에서 이름이 연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옹령군은 남녕시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도시가 형성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북쪽의 일부에만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남쪽은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합해서 남북으로 약 50km 정도이니 일개 구치구는 아주 넓은 곳이 옥령구였습니다. 어쩌면은 한국에서도 가장 먼 중국 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녕시 옥령구에 백제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옥령구 도심으로부터 남방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가 백제향입니다. 이곳이 바로 백제 장수인 흑치상제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에요. 백제향은 남녕시에서 출발하는 기차도 없고 직행버스도 다 찾는 곳이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마을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매표소 직원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백제, 즉 중국말로 빠이찌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백제라고 써주니까 비로소 박자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장족의 언어로 백제는 박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백제라고 써놓고서 구다라라고 읽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다라는 부여의 구드라는 그 지명이에요. 과거 백제의 영역을 실어나르던 나루토의 중심지죠. 한족의 말 빠이찌는 광서자치구의 박자이가 훨씬 더 우리말 백제에 가까워서 정감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번갈아 가면서 약 1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광서 장족 자치구는 벼농사를 짓는 풍경이 많이 보였습니다. 나지막한 산자락을 따라서 자연 모습 그대로 논둑을 만들어서 논농사를 짓던 60, 70년 전의 한국의 천수답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과거 백제인들이 한국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정착해서 논농사를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상념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박자에 점점 다가오면서 박해 풍경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차창 박해는 사탕수수밭이나 바나나밭이 계속 펼쳐졌죠. 이런 저희 상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덜컹거리던 버스가 조금씩 언덕 위로 올라가나 싶더니 반갑게도 눈앞에 백제라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백제허였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자 과거 우리네 옛마을처럼 커다란 고목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 마치 선앙당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늙은 나무라면 도대체 수령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놀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매우 낯이 익었습니다. 내 고향에는 당시 내 아름으로 9발이나 되는 큰 나무가 있었죠. 800년이 넘었다는 회나무였습니다. 다시 광족 자치구 얘기로 들어가서 저 나무들은 대체 몇 년쯤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1000년일까? 아니면 백제와 맞닿은 1500년? 이런 생각이 잠겨 있을 때 버스는 또 다른 고목나무 앞에 나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내 고향 회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돼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마을 어귀와 버스 정류장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정문, 시장 입구, 공산당 사무소 등 동네의 중요한 곳에 어김없이 있어서 못해도 한 20그루가 넘어 보였습니다. 백제허라 부르는 이 작은 도시는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에 그 시장을 형성하고 그 위에 마을이 있는 좀 아늑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주택가에는 관청이나 학교들이 있었어요. 백제향 수산축목낙조합, 백제향 고등기술학교, 백제향 중국공산당위원회, 백제향 인민정부, 백제향 인민대표 주석단, 백제향 기율감사위원회, 백제 재정소반세 복무소, 백제 이동통신, 백제 연통통신 등 간판이 온통 백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공주나 부여에서 해마다 열리는 백제 축제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 삼국시대의 백제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백제와 이 지역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상의 기록도 없죠. 다만 흑치상지의 묘석에 몇 글자 연관성이 있는 듯한 그런 글자만 있을 뿐인데요. 백제가 사라진 지 벌써 1400년이 지났습니다. 백제의 유민들이 만약 이곳에 와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곳 토박이인 장족과 동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죠. 그렇다면 백제의 흔적이 장족 문화 속에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족 문화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장족 민속공연단이나 박물관 또는 민속학자들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장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도 아울러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장족을 비롯해서 여족, 백족, 이족, 묘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나에게 충고하기를 보호되어야 할 모든 문화유산은 이 백제향보다는 그 수도인 남영시에 잘 보존되고 있으니 그리로 가보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백제향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백제향에서는 더 이상 시원한 답을 얻을 길이 없어서 이틀간의 답사를 뒤로 하고 다시 남영시로 돌아갔습니다. 장족들은 주로 현악기를 즐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악기의 종류도 다양해서 2현, 3현, 4현 등 긋는 악기와 뜯는 악기들 모두를 즐겨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급된 악기는 3현이었습니다. 뜯는 종류의 악기도 3현이 많았었지만 울림통에 기둥을 받고 줄을 매 활로 연주하는 해금형 악기도 역시 3현이었습니다. 해금형 악기는 대체로 두 줄을 갖는 것이 흔한 일인데 장족은 이런 악기조차 3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속촌의 악사들도 거리의 악사도 모두 3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 중에 남영시의 그 광서 장족자치구 박물관에서 3현 월금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의외의 성과였습니다. 3층 전시장 맨 끝에 오래된 월금이 있었습니다. 이 월금이라는 이름은 악기의 울림통이 보름달처럼 둥글다가서 생겨진 이름이죠.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3개의 줄감개를 가지고 있는 3현이 틀림없었습니다. 못 고든 악기로는 월금이나 완암 등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넉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제금동대학로 주악조서상의 중앙악사도 역시 석줄인데 넉줄 악기인 완암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상 자체가 넉줄인데 석줄로 잘못 묘사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엄연히 보이는 저 광서자치구의 3현 악기를 우리 국악계에서 눈여겨봤다면 이런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도상학에서는 실물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어설픈 해석 때문에 백제금동대학로의 실체가 속줄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림칠연의 완암이 어떠니 일본 동대사의 비파가 어떠니 하면서 사면을 사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서자치구의 장족악기에 백제금동대학로의 도상악기와 같은 사면악기가 있기에 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광서자치구에 오기 전에 중국 해남도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악기도 역시 사면이었고 더욱 백제금동대학로의 악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곳 여족을 남쪽 오랑캐라 부르면서 멸시했었는데요. 이 지방의 악기와 한반도의 백제 사면과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계의 보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BS 방송팀이 한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 인접 지역인 광서 장족자치구 일대를 탐방했다. 그곳에는 백제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전라남도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맷돌, 이것입니다. 저것은 백제허에 있는 것이죠. 이 맷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앙당 문화의 흔적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장족의 민속춤 사면춤을 출 때는 춤꾼들이 둥근 원을 그린 가운데 춤을 이끄는 남자가 사면금으로 반주를 하면 그 밖의 사람들은 박자에 따라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면서 줄이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면서 긴 소매자락을 내젓는다. 이 춤은 중국 역사책 삼국지 동의전에 마한전에 나오는 강강술래와 비슷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반도와 직선거리로 3,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백제향입니다. 무슨 연고가 있지 않고서야 백제라는 이름을 천여 년이나 쓰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지명서부터 백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또 한자로 백제라고 쓰고 박자라고 읽는다든지 문화적으로 백제금동대학로의 악기를 닮은 사면악기를 쓴다든지 또 사면춤과 외다리 방아 등 한국의 풍습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제향의 주민들이 우리 국사에서 말하는 대륙백제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중공치하에서 산 지도 80년이나 되고 중국 남방의 여러 민족과 섞여 산 지도 이미 1000년이나 됐으니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다 해도 정신병자로 오해받기가 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 사실을 두고 말하지는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식민사관에 기초한 한국의 사학자들이 가장 꺼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륙백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행 내내 심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